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제28주차 7월 7일에서 7월 13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입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 역대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급격 하락, 혁신위는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좌초되었습니다. 친윤 중심 인적 청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은 통합을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검 윤석열 재구속,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여당의 검찰개혁 박차와 또 그 한계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재구속 영장 발부,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감사원의 정책감사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정책과 예산은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와 한국의 전시작전권 이양 요구 등 국방 관련 첨예한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삼성, LG전자 등 주력기업 실적이 부진합니다. 잠재 성장률 1%대 장기 저성장 국면입니다. 단기 경기 부양책에 급급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봅니다. 국가 채무 1200조에 달합니다. 부자재벌 감소로 복지 예산이 부족합니다. 심각성 못 깨닫는 정부와 정치권입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상호주의 관세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미 수출로 인한 흑자만이 아니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자본 순유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제로섬 게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부채 탕감에 대한 도덕성 해이 측면만 판단하지 말고 금융자본의 금융수탈과 금융피해자 문제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상법 개정과 주가 5천 시대에 가려진 외국인과 재벌의 부를 축적하는 결과를 가져올 투기적 주식시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AI의 정치적 성격을 파악하고 사회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통해 일자리 늘리고 자영업자 수를 줄여야 합니다. 일시적 쿠폰 발행으로 자영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노후를 위해 취약한 국민연금에 더하여 퇴직연금 플러스 개인연금 등 연금의 3층 구조화를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기금을 통해 주식 투자 등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조세 재정 통한 정부의 복지 책임은 방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등 서열화의 경쟁력 기준이 아니라 획일적인 대학 수능 제도 폐지, 대학 평준화, 대학 무상교육 등 전면적인 대학 교육 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 집값 안정을 넘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의대정원 2,000명 추진으로 수천 명의 추가 사망자를 발생시킨 의료 대란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화된 의료를 공공의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인력, 예산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생 대책 이전에 출생한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24시간 돌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도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재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KBS, MBC, EBS 등 사장 스님을 둘러싼 방송 3법 논란, 수구보수 양당이 벌이는 방송 장악 권력투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노동정책은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관계의 편입니다. 현실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 갈등 관계를 부각시켜 노동의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90원 2.9% 인상되었습니다. 한국노총만 참여해 합의했고 역대 정권 첫해 최저의 인상률입니다. 성과 연봉제는 임금 차등화, 경쟁 유발, 생산성과 이윤 극대화, 성과 낮은 노동자 대출과 노동자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자본의 전략입니다. 노동시간을 단축과 임금 관계는 노동자는 생계비, 회사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과 임금 지불 능력 등을 감안한 노사 간 협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개선은 실업급여 수준과
직업기간 상향, 그리고 프리랜서 택배 노동자 등 적용 범위 확대, 자영업자 문제는 정부의 조세재정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폭염 시기에는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고는 원전과 송배전망 증설 등으로 전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 생태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생태 환경 문제입니다. 한국 곡물 작업도 20%, 잡곡 수입 어려워지면 쌀 작업률도 100% 이하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는 돈이 있어도 식량 수입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환경 파괴, 지역 주민과의 갈등, 따라서 탈성장 관점에서 아리백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아리백이라고 해서 절대선이 아닙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남북 대화 교류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대화 복원해야 합니다. 방북 등 정치 이벤트보다 전화 연락이나 판문점에서 수시로 실무회의를 하고 정상회담도 서로 편리한 판문점에 만나서 개최하면 될 일입니다. 한미관계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관세 방위비 전시작전 이양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종속된 한미 군사 동맹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문화유산 군함도의 조선인 강제 동원 설명을 거부한 일본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과거 청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반성 없이 미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8주차 주간 정세 동향이었습니다.